금요일 밤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 하락하면서 증시가 쇼크가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곧 월요일이 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로 침공한다는 설이 돌고 미국이랑 다른 나라 정부는 48시간 안에 국민들이 빠져나와라 이렇게 빼내고 있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도 우크라이나에서 철군시키고 있죠. 그리고 주변국으로 애치슨 라인을 긋고 있어요. 굉장히 나쁜 얘기죠. 병력을 넣는 게 아니라 빼고 있다는 얘기죠. 푸틴과 어제 통화가 마지막이었었는데 뭐 결과는 역시나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마 그냥 가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뭐 침공이 지금 3일 남았다라는 이 심리적 압박이 있어요. 2월 16일이라는 거는 러시아에서 오피셜로 낸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랬대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가 나온 거래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카더라를 이제 거의 믿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했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증시를 지금 누르게 됩니다. 뭐 러시아에서 아니야 16일 아니야 다른 날 쳐들어갈게 오피셜을 띄우지 않는 한 사람들은 16일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또 빼타꼼폴리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즐거운 상상은 뭐 그냥 탕수육 시켰는데 군만두 딸려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오른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락장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은 월요일날 코스피에 악영향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월요일날 코스피 상승합니다. 이렇게 저도 당연히 말하고 싶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악영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이 러시아에다가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압박 가능성을 말했었고요. 거기다가 나스닥 무너졌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악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나쁜 악재 원래 하나 더 있었어요. EU도 반도체에다 60조 넘게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뉴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른 곳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 거죠. 어쨌든 공급 과잉 전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뉴스가 없는 한 반도체 쪽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수를 누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수가 지금 눌린 게 3000선부터 지금 2700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눌렸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튀어오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튀어오르는 힘을 더 나쁜 악재로 눌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손실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고민밖에 안 할 거예요. 그냥 손절할까 말까. 지금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마 이런 얘기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서 저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냥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가진 주식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에서 답을 찾으세요. 먼저 내가 가진 주식이 잡주다 싶으면요,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잡주로 장기 투자하면 결과는 이러든 저러든 뻔해요. 상승장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펀더멘털도 없고 그냥 오로지 세력과 돈 먹고 돈 먹기인데 이거는 뭐 그냥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냥 다음번에라도 잡주는 절대 건들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가진 주식들이 우량주라 생각하면 이제 분석을 해야죠. 지금은 우량주라 하더라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뉴스들이 내가 보유한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집중을 하세요. 세계 경기 호황이 올 거냐 불황이 올 거냐는 이때는 배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뉴스 한마디에 호황과 불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 뉴스들 보면 알겠지만 재고가 넘친다 했더니 3개월 뒤에는 뭐라 말합니까? 재고가 없다라 그러죠. 그런 걸 휘둘리지 말고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업만 보세요. 이 기업의 문제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예,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업이 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없는 겁니다. 뭐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내가 결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나도 전쟁은 어차피 언젠가 끝나는 거고 경제는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잊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속 편하다라는 게 그냥 사두고 잠깐 잊고 내 직장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돈 벌면요 사고 싶은 주식이 뭐가 있나 생각한 다음에 그것들을 공부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유가를 생각하고 난 다음을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고유가 다음엔 다시 친환경 소재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라던가 아니면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은 뭐 지금 화학주들 관심 없죠. 뭐 지금 관심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건설주도 사람들 관심 없죠. 뭐 이런 것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이게 의외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영화 보는 것도 있고 잠시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이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사람 머릿속에는 손절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오히려 기업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럴 땐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3의 눈으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심리를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왜 하락한 것인가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봅니다. 우선 팩트 하나가 있었죠. 새벽 3시 반에 전쟁 위기가 더 커지면서 나스닥이 크게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증시가 하락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전쟁이 나면은 경제가 마비되니까 하락하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왜 경제가 마비된다라 생각합니까? 다시 또 대답을 해주세요.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침체되니까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다시 또 물어보세요. 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이러는 거죠. 아, 문제가 없었는데 내 마음속의 불안 하나로 이런 가설들을 만들어내가면서 논리적인 비약을 만들어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요. 당사국이 아닌 이상 주변국들은 가동률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안감이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더 많은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은 인접국으로부터 엄청난 물자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금이 미국으로 대부분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라 그러면 세상의 금은 유럽에 남아 있었을 거고 유럽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베트남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냉전 시대였었어요. 굉장히 침체된 시대였습니다. 그때 전쟁이 나서 특수를 본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었었어요. 전쟁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킨다? 이거는 옳은 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과 러시아의 생산시설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한들 간에 국민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민이 존재하는 난 재건 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공급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수요는 살아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출하는 기업, 수출하는 국가는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인접국들은 굉장히 큰 호황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이든 러시아든 다시 재건이 되고 공급 시설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약간 생산이나 이런 게 다 과잉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줄어들면서 대공황이 오는 거죠. 이게 계속 패턴이에요. 물론 전쟁 자체부터 비이성적인 일이기도 하고 결과 자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긴 한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이게 나빠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심리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은요, 평상시에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주가도 이성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대중의 심리가 반영되진 않습니다. 펀더멘털과 이제 미래의 전망치가 주가에 잘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급등 급락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주식을 던지기도 하고 영원히 주가가 끊임없이 오를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전 재산을 막 투하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때를 우리가 집단의 광기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는 대중의 예상과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영원히 오를 줄 알았던 주식이 어이없이 급락을 한다던가 세상이 망할 줄 알았는데 지수가 갑자기 막 올라간다라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투자자는요, 대중의 심리를 읽고 뉴스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집단의 광기를 파악하고 그와 반대로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 인문학에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인문학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지식을 얻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들 있잖아요. 뭐 역사라던가 미술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스포츠라던가 쇼핑이라던가 내가 즐기는 모든 분야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쇼트트랙 보면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다졌는데요. 지금 상황이 마치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장면 중에 하나 같아요. 빙판 같아요. 이게 잘 달려도요, 빙판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멋있게 추월했는데 어이없는 이유로 실격을 시킨다던가 하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를 지금 계속 만나는 상황이 지금의 증시 상황이거든요.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예측 불가인 상황에서는 쇼트트랙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죠. 괜히 앞에서 무리하기보다는 차라리 뒤에서 상황을 지켜봐라.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결정해야죠. 인코스로 치고 들어갈 거냐, 아웃코스로 돌아 들어갈 거냐, 빠르게 판단하고 도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심리가 많이 동요되는 시즌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주식은 길게 보면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뭐 급한 돈이 아니라던가 신용이나 미술을 쓴 돈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은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이 너무 지금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투자한 그 기업의 상황을 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